예, 우리는 지금 키네틱스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했고, 지난 시간에 Speed of Gas Molecule, 가스 몰리큘들이 랜덤하게 모션을 하고 있는데, 이 수많은 가스 몰리큘들이 어떠한 속도를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해석을 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해석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것을 기반으로 가스 몰리큘들이 얼마 만에 한 번씩 충돌을 하는가, 그 충돌 횟수가 리액션의 속도, 즉 우리가 키네틱스를 할 때 리액션의 속도, 운동학적인 그러한 요소를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반응 속도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반이 되는 가스 몰리큘들의 운동, 모션에 대한 속도, 이러한 것들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가스 몰리큘들이 어떤 스피드를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가, 스피드 오브 가스 몰리큘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피드라고 하는 것은 속력이죠. 스칼라 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에도 관심이 있지만 주로 이 속력에 관심이 있다. 이런 개념을 살짝 염두에 두시고, 자, 속도, 벡터인 속도, 벨러시티는 벡터니까 x성분, y성분, z성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속력은 이 벡터의 크기입니다. 절대값이고, 이것은 또한 각 성분의 제곱의 합의 2분의 1승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것을 공간에서 표현을 해보면은, 자, 이 직교좌표계에서 벡터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Vx, Vy, Vz의 성분을 갖는 이러한 벡터, 이것이 V벡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V벡터는 구면좌표계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거리가 바로 V에 해당하는 것이죠. 속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교좌표계에서 나타낸 벡터를 구면좌표계로 바꾼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면좌표계에서 R 세타 파이로 나타낸다. 그래서 Vx, Vy, Vz인데 이것을 R 세타 파이의 디멘션에서 나타낸다고 하면은 이 속력은 벡터점까지 거리가 되니까 원점에서, 그러니까 이 R 구면좌표계에서의 라디얼 성분과 연관이 대응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X 성분만 고려를 그랬을 때 어떤 X 성분의 속도의 X 성분 Vx가 특정한 Vx라는 값을 가질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은 항상 볼츠만 팩터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베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스 몰리큘이 갖고 있는 에너지, 모노토믹 아이디얼 가스라고 합시다. 트랜스레이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x 제곱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즉 이렇게 비례관계에 있으니까 이 비례관계 대신에 비례상수를 도입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확률함수라고 있기 때문에 전구간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가 되겠죠. 그 전구간의 적분값이 1이 돼야 된다. 그 원칙을 통해서 이걸 접근해가지고 1이 되는 C값을 구해봤더니 최종적으로는 이 F라는 함수가, FVX라는 함수가 이러한 형태가 되더라. C값을 구한 거예요. C값을 구해보니까 2파이 볼츠만 상수 T분의 가스 몰리큘의 질량 M, 이러한 C값이 이렇게 보여지더라. 그래서
x의 속도 성분이 vx라는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vy, vz, y쪽, z쪽도 다 똑같아요. 아이소트로픽하기 때문에 vy, y 성분 vy를 가질 확률은 다 똑같고 여기 vx 대신에 vy만 대입하면 되고 z 방향으로 어떤 vz라는 특정한 속도 성분을 가질 확률 또한 vz는 여기, fvz는 여기만 바꿨으면 돼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놓고 그렇다면은 요거를 이제 3차원으로 확장을 시켜서 그렇다면 속도의 각각의 축방향 성분이 vx, vy, vz라는 어떤 특정한 요 세 개를 가질 확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요거는 x는 요런 x 성분, vx, y는 vy, z는 vz 각각을 가질 확률이니까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확률이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f, vx, f, vy, f, vz 이렇게 곱으로 나타내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요것을 요 형태들을 여기만 달라요. vx, vy, vz만 다르기 때문에 요 곱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함수는 3승을 해주면 되고요. 3번 곱해지는 것이니까 똑같은 게 3번 곱해지는 것이니까 3승 해주면 되고 여기 2분의 1 빠졌습니다. 2분의 1이고 3승 하면은 2분의 3승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익스포넨셜 함수 형태도 마이너스 2분의 베타의 베타도 이제 kt분의 1로 꺼내서 씁시다. 자, 그러면은 2kb t분의 m에다가 여기만 달라져요. vx제곱, vy제곱, vz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인데 vx, vy, vz만 다르니까 그거 세 개를 곱해주면은 이런 형태가 돼요. 자 그런데 이 vx제곱 더하기 vy제곱 더하기 vz제곱은 이 식에서 보면은 속력의 제곱이 됩니다. 양면을 제곱해주면 되니까 이 부분은 속력의 제곱이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쓸 수가 있어요. v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즉 어떠한 vx, vy, vz의 성분을 갖는 속도를 가질 그런 확률이 이렇게 속력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속력의 함수. 즉 어떠한 fv라는 뭐 헷갈리니까 f라고 쓰지 말고 어쨌든 속력으로 정리가 돼요. 속력을 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 속력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x와 z 방향으로 다 똑같기 때문에 같은 물리적인 프로퍼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구면좌표계에서 이 방향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방향에 대한 의존은 사라지고 이 거리에 대해서만 함수가 남게 된다. 이런 감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러한 적분 형태가 많이 나오니까 이 적분의 요소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적분하려면은 적분할 때는 항상 함수 곱하기 볼륨 엘리먼트 그래가지고 인티그레이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올 테니까 이 형태가 과연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 형태를 구면좌표계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r세타 파이의 함수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구면좌표계로 바꿀 때는 항상 v제곱 자, r제곱 아직 v가 안 나왔으니까 r제곱이라고 씁시다. 자, r제곱 사인 세타가 항상 들어가고 dr, d세타 d파이 자 이렇게 컨버전이 돼요. 형식 형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구면좌표계로 바꿀 때는 직교좌표계와 구면좌표계의 그 컨버전의 그
그 정리, 우리가 정리했던 거 있죠? 그 개념대로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R이라고 하는 것은 구면좌표계로 바꿀 때 R은 원점에서 벡터점까지 거리인데 여기서는 V가 되거든요. 소음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값은 소음력으로 쓰면 되겠다. R 대신에 소음력으로 써주면 될 것이다. V가 V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런데 요 형태, 요 함수의 형태는 속력의 형태로만 나타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요 직교좌표계에서의 함수가 구면좌표계에서의 함수로 이미 컨버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부분이 컨버전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혹은 여기서 이미 우리가 봤어요. 이 함수는 R세타, 각도 성분에 무관하고 V에만 해당하는 V만의 함수가 된다. 이 함수는 V만의 함수. 구면좌표계에서 레디알 성분에만 의존하는 그런 함수가 된다 하는 것들을 이미 우리가 여기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적분 구면좌표계 수학 챕터에서 정리할 때 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직교좌표계에서의 원리 엘리먼트, 구면좌표계에서의 원리 엘리먼트 할 때 R제곱 사인 세타가 들어가야 되고 혹은 이 함수가 각도에는 무관하고 레디얼 성분만 갖고 있다면 그때는 이제 볼륨 엘리먼트가 껍데기, 그러니까 3파이 R제곱 BV라고 하는 이 얇은 구면의 껍데기를 볼륨 엘리먼트로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정의를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FV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써준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속도에 대한 함수, 공간에서의 볼륨 엘리먼트가 속력에 대한 함수, 여기는 속력에 대한 함수, 속력에 대한 함수, 그 다음에 속력에 대한 1차원에서의 구간, 볼륨 엘리먼트인데 1차원이니까 그냥 구간의 크기만 되는 거죠. 이러한 접근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서 FV, 속력에 대한 확률 함수는 4파이 V 제곱에 2파이, 자, 요거하고 4파이 V 제곱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KBT 분의 M의 2분의 3승,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KBT 분의 MV 제곱이다. 이러한 속도에 대한 확률 함수가 어느새 이러한 속력에 대한 확률 함수로 컨버전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속력에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Speed of gas molecule. 속력에 대한 확률 함수를 구하게 된 거죠. 이 확률 함수를 알고 있으면 이제부터 평균값 할 때 이 함수를 써먹으면 돼요. 자, 이렇게 속력에 대한 속력만으로 표현이 됩니다. 애초에 속도에 대한 확률 함수였는데 이것이 속력에 대한 확률 함수. 속도에 대한 확률 함수에다가 볼륨 엘리먼트 곱한 형태, 접근을 위한 이 형태가 속력에 대한 함수에다가 확률 함수에다가 구간의 속력에 대한 구간의 크기.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매칭이 되죠. 이런 속력에 대한 확률 함수를 구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그런 패턴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확률 함수를 알고 있으면은 요거를 평균값, 기대값 구하는 데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요 속력에 대한 확률 함수를 구했기 때문에 이걸 써먹어서 속력에 대한 평균값을 한번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일단 지울 거 지우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거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속력에 대한 확률 함수를 구했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평균, 속력의 평균값을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가스 몰리큘들이 예를 들어서 이 방 안에 수많은 가스 몰리큘들이 있는데 이 가스 몰리큘들이 평균 속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 가스 몰리큘들이 갖고 있는 속력의 확률 함수, 분포 함수가 되겠죠.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지금 얻었기 때문에 그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 함수라고 하는 것은 속력에 대한 확률 함수. 자, 이것은 다시 써보면은 4파이 v 제곱에 2파이 kbt 분의 m의 2분의 3승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kbt분의 mv 제곱 이런 형태의 확률 함수입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평균 속력을 구한다. 가스 몰리큘들의 평균 속력을 구한다 보면은 평균 속력은 우리가 평균값을 구하는 정의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은 그 정의를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되니까 혼돈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네, 자, 일단 요 값을 가지고 써봅시다. 그러면은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값이 없죠. 제로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력이 가질 수 있는 V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제로에서 구하면 됩니다. 속도 얘기할 때 그때는 속도의 x 성분 예를 들어서 Vx 같은 경우는 벡터 성분이니까 마이너스 방향, 플러스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범위가 되지만 속력은 최소가 0입니다. 그러니까 0에서 무한대까지가 돼야 되고 평균값을 구하는 정의는 항상 우리가 구하고 싶은 평균을 구하고 싶은 그 값에다가 확률 함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 값이 나올 확률에 대한 함수를 곱해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은 이 FV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 계산이 어려운 계산은 아니고 다만 쓸 것들이 많아서 잠시 귀찮은 그 정도의 계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요거 뭐 일단 적분과 상관없는 개수들은 다 끊어버리는 게 좋으니까 여기 대입해가지고 끊을 거 꺼내고 일단 요 앞에 개수들 이것들은 다 V하고는 무관하니까 상수니까 요거 끊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4파이도 꺼내버립시다. 같이 꺼내버리고 V에 관계되는 건 요거하고 요거죠. 그 다음에 여기 V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은 인테그랄 안에 남는 것은 V의 3승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kbt 분의 mv 제곱 요것만 남죠. 요것을 적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적분 형태는 역시 여러분들 테이블 1에 다양한 적분 형태에 대한 적분 결과식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이 적분을 막 직접 해봐라, 풀어봐라 뭐 이런 거를 시키지는 않고 지금은 수학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수학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물리화학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 있는 수학적인 결과들을 갖다가 사용을 할 거예요. 이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이렇게 적용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를 요 계산식을 적용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남는 것이 자, 앞에 요 부분은
다음에 이 적분을 해보면은 이렇게 돼요. 2분의 1에 n분의 2kBT 제곱 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의 테이블에서의 계산 결과를 적용한 거고,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뭐가 남냐면은 파이 n분의 8 kBT에 2분의 1승 이렇게 남게 됩니다. 즉 따라서 평균 속력은 파이 n분의 8 kBT 2분의 1승이다. 이렇게 구해집니다. 어떻게 돼요? 파이나 이 몰리큘의 질량, 볼츠만 상수, 파이 이런 건 다 그냥 컨스턴트 정해진 값이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평균 속력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막 열받아서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된다. 근데 T의 2분의 1승에 비례하죠.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만약에 우리가 FV에 대한 함수, 그러니까 속력에 대한 함수로 구하지 못했다면은 그 전에는 사실 이렇게 구했어야 될 거예요. V라고 하는 것은 자, 요것은 그대로 놔두고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거든요. Vx의 제곱 더하기 Vy 제곱 더하기 Vz 제곱의 각 성분의 제곱의 2분의 1승 사실 이렇게 돼요. 요거의 평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자, 3차원 공간에서 Vx, Vy, Vz가 살아있을 때는 이것을 3차원 공간에서 자, 어쨌거나 요 값의 평균이니까 그 값에다가 즉 Vx의 제곱, Vy 제곱, Vz 제곱의 2분의 1승에 그 다음에 요것들의 확률 함수니까 F의 Vx, Vy, Vz 이런 형태가 됐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dVx, dVy, dVz 이렇게 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자, 이렇게 구하려면 상당히 어렵겠죠. 적분도 3번 해야 되고 여기서는 지금 Vx, Vy, Vz 각 성분이, 그러니까 벡터 성분이 살아있는 그 케이스고 그러니까 3차원에서 각 축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케이스인데 이것을 확률의 그 속력의 확률 함수를 구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평균 속력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간편하죠. 이렇게는 저는 뭐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 밑에 부분은 그냥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이 속도의 성분을 살렸다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 것인가 하는 것을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요 형태를 도출해 냈었는데 우리가 평균값 이런 거 구할 때 요 형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이제 요 형태로 요 형태로 바꿔주고 그 작업을 먼저 하고 그걸 이제 써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헷갈리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균 속력을 구했고 자, 평균 속력을 구하고 보니까 또 아쉬워요. 요거 한번 요 확률 함수 알고 있는데 좀 써먹어 보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곱의 평균 속력을 제곱한 값의 평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속력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은 이것도 정의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 들어가는 게 그냥 평균이 아니라 V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제곱을 쓰고 FV를 써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똑같은 형태인데 여기 이제 4승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러니까
역시 그냥 그다음부터는 단순한 작업이에요. 역시 요 테이블에 있는 적분 결과를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쓰느라고 조금 손만 아플 뿐이지 어려운 계산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요 결과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n분의 3kBT 이렇게 구해줘요. 자, 그런데 얘는 그냥인데 얘는 제곱을 해놓은 거니까 불공평하죠. 제곱만큼 더 크겠죠. 그러니까 요각하고 어떤 동등한, 대등한 비교를 하려면은 이 값을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저기다가 루트를 씌워줘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은 값이 같지는 않지만 어떤 대등한 어떤 비교는 가능하겠죠. 그러면 요것은 n분의 3kbt의 2분의 1승이 된다. 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그냥 우리 한번 제곱의 평균도 한번 해볼까라고 툭 던졌지만 사실 이러한 형태에는 이름이 있어요. 뭐냐면은 요걸 갖다가 루트 민 스퀘어 값이라고 합니다. 루트 있죠? 그 다음에 평균, 그 다음에 제곱이에요. 밖에서부터 루트 평균 제곱, 루트 민 스퀘어, RMS 값이라고 하고 이런 값을 대표 값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 안에 있는 가스들이 각기 다른 속력을 갖고 운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표해서 나타낼 것인가? 대표해서 나타낼 수 있는 값이 평균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런 RMS 값이 될 수도 있고 어느 걸 선택해서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 시험 보면은 중간고사를 봤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개인 점수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하는 게 뭐냐면 평균이 얼마인가, 표준편차가 얼마인가 그런 거 질문을 해요. 근데 간혹 또 어떤 학생들은 이런 거 최빈값이 얼마냐 이런 것도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가 있는데 1반하고 2반하고 3반하고 각 반별로 성적을 비교한다. 그러면은 1반 평균, 2반 평균, 3반 평균, 평균값으로 보통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반이 제일 잘했다라고 하겠지만 꼭 평균값만이 대표값이 될 필요는 없어요. 이런 RMS 값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진 않지만은 물리 화학에서는 사용합니다. RMS 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어쨌든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은 이렇게 되고 RMS 속력은 이렇게 되고 요거 두 개의 크기를 뭐 비교해 보는 것도 그러면은 아마도 RMS가 더 큰가요? RMS가 더 그러니까 파이 분의 8하고 3하고 누가 더 큰가 하는 건데 3이 더 크죠?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크겠네요. 이런 대표값이 있고 자 제가 아까 시험 성적 얘기할 때 자, 시험 쳐보면은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있어요. 보통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참 애석하게도 보통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좀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평균값은 한 요 정도 여기가 평균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피크치는 달라요. 요 피크치를 뭐라고 하냐면은 요 값을 흔히 MP 값이라고 해요. 뭐냐면은 most probable 제일 수가 많은 최빈값 빈도가 높다고 해서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빈값 혹은 most probable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평균값으로 이 성적을 대표할 수도 있지만은 RMS 값도 쓸 수 있고 MP 값도 쓸 수 있고 most probable 값도 쓸 수 있죠. 이 most probable 값 요거는 이러한 분포함수, 확률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그럼 최대값 구하는 거 여러분들 선수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어요. 미분해가지고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요 분포에서 최빈값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최빈값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미분하면 되죠. 왜냐하면은 요 V와 FV에 함수가 있다면은 이것이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이 지점이 most probable 값이니까 그러니까 FV를 V로 미분해서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빈값 한번 찾아볼까요? 최빈값 찾으려면은 자, V로 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분을 해요.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 미분해 보면은 어디 갔나? 이 형태 미분하면 되니까 자 역시 자 요 굳이 쓸 8만 아낄 것 같아서 일단은 요 개수들은 다 꺼내고 V제곱하고 요 익스포넨셜 요것만 V에 관계된 텀이죠. V제곱 익스포넨셜이니까 요것만 미분하면 돼요. 그러면 두 개가 곱해진 거. 곱의 미분은 여러분들 외우고 있습니다.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빼기 뒤에 거 미분 곱하기 앞에 거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써보면은 V제곱 미분하면 2V가 되고 거기다가 익스포넨셜 함수가 남게 되죠. 2kbt 분의 mv제곱 이렇게 될 거고 빼기 요거 미분 곱하기 요거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v제곱은 놔두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함수 미분한 거 곱해주면 되겠죠. v제곱에다가 익스포넨셜 함수 미분하면은 kbt분의 mv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함수 -2kbt 분의 mv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요것을 정리해보면은 4파이에다가 여기 앞에 개수 있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함수하고 v하고 이런 것들 다 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v도 꺼내고 그다음에 익스포넨셜 여기도 안 쓰겠습니다. 익스포넨셜 함수 쓰고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뭐가 남냐면은 2 v제곱에 kbt분의 이렇게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0이 된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다 0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돼요. 따라서 여기서부터 most probable np값 찾으면 돼요. 요걸 0으로 만드는 값을 찾으면 되니까 np 값을 구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곳은 n분의 2kb t의 2분의 x등이 됩니다. 자, 그럼 물리적으로는 어떤 요 세 가지의 대표값을 우리가 구했는데 물리적으로는 다 대등해요. t의 2분의 1승에 비례하는 물리적으로 대등한 그 다음에 질량의 2분의 1승의 역수에 비례하는 것도 비슷하고 볼츠만 상수도 들어가 있고 다 비슷합니다. 다만 요 개수가 파이분의 8이냐 3이냐 2냐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대표값으로 쓸 것인가 하는 거는 필요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 가스 몰리큘, 수많은 가스 몰리큘들이 운동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에 있어서 가스 몰리큘들의 평균 가스 몰리큘의 속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대표값들 세 가지를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누가 보면은 한번 비교해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요 RMS 값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요 평균값, NP값 뭐 이런 순서로 좀 차이가 나네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이 스피드 오브 가스 몰리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 특히 이 확률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표값, 에버리지 값, 그 다음에 most probable 값, 그 다음에 RMS 값 이러한 가스 몰리큘의 스피드에 대한 대표값 세 가지 형태를 계산을 해 봤습니다.